네,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성태인입니다. 오는 11월 10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30여 년 만에 유보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21년 만에 연금개혁 등 정치적 이유분리를 따지지 않고 오랜 기간 이뤄내지 못했던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루어내는 등 경제 지표상의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이러한 우리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의 주요 기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생계급여 확대, 역대 최초로 100만 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 공급 등 정부는 꼭 필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우리의 아들, 딸의 행복을 위한 4+1 개혁의 완수입니다. 4+1 개혁의 완수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 민생과 직결된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나고 원하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4대 개혁입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인구 위기 극복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생아, 혼인 건수 반등 등 긍정적인 신호가 확실한 추세적 전환으로 자리 잡고 우선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에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여는 등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개혁도 현재 추진 중인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근본적인 구조개혁의 성과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법제화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 정상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 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연금개혁은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의 논의가 시급합니다.
정부가 21년 만에 제안한 단일 개혁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미래 세대가 공감하고 현재 세대의 노후 소득도 두텁게 보장하는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를 위해 연공 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중고령자의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속 고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약자 지원법, 공정채용법과 같이 따뜻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입니다. 늘봄학교는 내년에 2학년까지, 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아이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 최고의 퍼블릭 케어를 완성하겠습니다. 유보통합은 교원 자격, 설립, 운영 기준 등 통합 기준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지방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3법 개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단계적 도입과 지역의 대학 산업계와 협력한 특성화고를 육성해 고교 직업교육의 혁신도 이루어내겠습니다. 연간 2조 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넘기는 라이즈 체계를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것입니다. 글로컬 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 인재의 양성을 더욱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의 구현입니다. 이런 개혁의 결실을 토대로 민생 경제 회복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전해지도록 하는 한편 서민과 중산층의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하여 그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힘찬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 주거의 사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재기 등 맞춤형 지원도 세심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경우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입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게임 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보강해 2030 과학기술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 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세 증여세를 포함하여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 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금융, 재정, 인프라 지원을 포함해 획기적인 육성 방안을 더욱 마련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입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각오로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국가적 책무인 약자 복지와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 복지는 지속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입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의 격차로, 기회의 격차가 생활의 격차로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그리고 인구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지역 스스로가 비교 우위를 살려 지역 산업을 키워나가고 아이들이 태어난 곳에서 훌륭하게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도 일자리와 문화, 여가 생활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게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 4대 특구가 그 중심입니다. 앞으로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와 문화 특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더욱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하겠습니다. 지자체도 이에 걸맞게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진정한 지역 주도 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고 정책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입법 과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정책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고 향후 주요 계획을 보고드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